안녕 알루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고가의 백화점 제품들과 사용감이 정말 비슷한 저렴이 버전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추천 5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고가 제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렴이 제품을 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렴이 버전이 무조건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비슷한 성분 혹은 비슷한 사용감인데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랑콤 제니피크 에센스의 저렴이 버전 AHC 하이드라 B5 바이오 앰플. 처음에 디자인을 보자마자 랑콤 제니피크랑 굉장히 닮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품명을 보니까 타겟팅을 한 게 아닌가 좀 다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판매 페이지를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 타겟팅한 게 맞습니다. 일단 팩트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랑콤은 7가지, AHC는 10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스포이드 2ml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의 양을 랑콤은 비공개, AHC는 1억 5천만 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바이옴 제품들이 한결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건 피부 전반적인 상태 개선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처음 썼던 건 올해 9월이고요. 9월달에 제가 유튜브 깜짝 라이브를 할 때 이거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전 처음에 이걸 썼을 때 그냥 수분 에센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너무 그냥 무난한 제품이지 않나. 이게 딱히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 톤이 좋아진다거나 모공이 좋아진다거나 뭐 결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를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추천했던 친구한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뭔가 확 와닿는 무언가가 이펙트가 없다 했더니 그 친구가 최소 2주 정도는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용평이 또 나쁘지 않길래 다시 한번 좀 오랜 기간 써볼까 해서 한 1주 넘게 2주 가까이 썼거든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콕 집어 확실히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피부 전반적인 상태가 정말 좀 편안해지면서 약간 피부가 좀 탄탄해지면서 뭐라 해야 되지? 건강해지면서 차분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부 속 결이 약간 좀 정돈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옴 제품들이 말하는 피부 전반적인 전체 상태 개선이 약간 이런 걸 뜻하나 느꼈던 제품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니피크는 좀 더 물같은 워터리한 제형이고요. 얘가 좀 더 묵직하면서 수분감이 있는 제형인데 뭐 무겁거나 끈적이는 정도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가을 겨울철에 정말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에센스예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무향이 아닙니다. 이 AHC 브랜드 기초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은데 되게 막 미묘한 화장품 향이 되게 은은하게 밑에 좀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에스티로더 마이크로 에센스와 SK2 피테라 에센스를 합친 저렴이 버전 미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RX. 얘는 워낙 오래된 고전템이어가지고 영상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얘 처음 나왔을 때 한 7, 8년 전이죠? 그때 1세대 제품만 써보고 그 이후로 쭉 안 쓰다가 얘가 작년에 리뉴얼이 된 4세대 버전이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을까 싶어서 기대를 안 하고 썼는데 1세대보다 훨씬 촉촉하고요. 약간 꼬릿꼬릿한 향도 안 나고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건 피부가 밝고 맑아지는 속도가 진짜 역대급으로 빨랐습니다. 저는 이거 쓰고 한 5일 정도 만에 뭐야? 피부가 이렇게 맑아졌지라고 느꼈는데 약간 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넉넉 잡아 한 2주 정도 사용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 1, 2, 3세대는 써봤는데 4세대는 안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써보시면 저처럼 무언가 또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만한 제품이라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원래 백화점 고가 제품을 성분을 거의 카피해가지고 마케팅을 했던 게 바로 미샤가 시초였죠. 그래서 요걸 진짜 그 당시에 바가지로 먹고 보라색 병 요거는 진짜 에스티로더랑 뭔가 고소를 한 해 만에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미샤에서 이런 제품들을 내준 이후부터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성분을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성분 열풍의 거의 선구자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카 효모 발효물이 95%로 가장 많은데 그 이외에도 이제 에스티로더 마이크로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비피다 발효 용해물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고지 성분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전 성분 표상 무려 3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도 굉장히 고함량이라서 피부가 맑아지는 게 좀 빨리 느껴졌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품들 리뉴얼 하다 보면 점점 안 좋아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엄청난 발전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아쉽다기보다는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건 1+1이나 50% 할인 행사를 종종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가를 주고 사기에는 약간 아까울 수 있다는 거. 바비 브라운 립밤 저렴이 버전, 세컨 디자인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수딩. 제가 2020년 들어서 가장 많이 추천했던 클렌징 오일이 세컨 디자인 제품인데, 세컨 디자인의 립밤도 괜찮을 줄 몰랐어요.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썼고 매 연말마다 추천템으로 빠지지 않고 추천을 드렸던 게 바로 이 제품이죠. 바비 브라운 립밤. 얘도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얘가 굉장히 고보습의 꾸덕한 립밤입니다. 그래서 낮에 바르기는 좀 그렇고 밤에 바르는데 뭐가 좋냐, 약간 저는 여드름 약을 먹다 보니까 입술이 갑자기 확 건조해질 때도 있고, 혹은 가을 겨울 되면 찬바람 맞잖아요. 근데 바로 트는 건 아니고 약간 입술이 속에서 속건조가 시작이 됐는데 내일 되면 100% 뭔가 입술이 트겠다 싶은 느낌이 들 때 밤에 이거를 진짜 듬뿍 바르고 자면 마법같이 그 다음날 입술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컨 디자인 제품도 바비 브라운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90% 가까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비 브라운을 많이 써서 제형 비교가 정확히는 안 되는데 두 제품 다 바세린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페트롤라툼을 주성분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뭐 비즈왁스, 그 외에 여러 가지 오일을 믹스해 놓은 제품입니다. 사용감만 놓고 보면 바비 브라운이 좀 더 꾸덕하면서 무겁고 이 세컨 디자인이 조금은 더 가벼워서 얘는 얇게만 바르면 낮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형입니다. 다만 딱 봤을 때 번들거리면서 약간 입술에 기름칠한 것처럼 좀 미끄덩미끄덩한 느낌은 세컨 디자인이 조금 더 심하기는 해요. 그래서 얘를 좀 과도하게 바르면 진짜 삼겹살 기름 바른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약간은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 바비 브라운은 정가가 거의 39,000원, 40,000원 돈인데 얘는 정가도 9,000원. 근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2+1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통에 18,000원입니다. 물론 그 행사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행사가에 사면 요거 하나에 6,000원 꼴인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 살 가격에 요거 6개 사고도 3,000원이 남아요. 디올 포에버 퍼펙트 쿠션의 저렴이 버전, 에뛰드 하우스 더블 레스팅 쿠션 글로우. 제가 백화점 브랜드 쿠션 중에 정말 투명하고 얇게 발리면서 톤 보정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해주고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 쿠션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게 바로 얘죠. 에스티로더 화이트 쿠션인데 얘는 거의 항상 품절이 걸려있고 매장 직원분께 물어보면 더 이상 이건 단종이 돼서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면세점에서만 품절이고 백화점에는 종종 들어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말이 너무 달라서 그 차선책으로 좀 고정적으로 갈 수 있다 싶었던 게 얘였거든요. 디올 포에버 퍼펙트 쿠션. 둘 다 얇게 발리면서 자연스러운 건 똑같은데 얘는 좀 더 투명하면서 예쁜 느낌이었고요. 얘는 투명함은 살짝 빠지지만 좀 쫀쫀함이 올라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마스크에 별로 묻어남이 없는 제형이기 때문에 요즘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잘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최근에 제가 화장대 정리를 하다가 이걸 오랜만에 발견을 했죠. 에뛰드 더블 레스팅 쿠션 글로우. 근데 오랜만에 이거 쓰니까 얘랑 사용감이 진짜 꽤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문샷 쿠션이랑 요거 비교 리뷰를 올리면서 얘가 제품명은 글로우지만 전혀 글로우 쿠션이 아니다, 거의 매트 타입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둘 다 굉장히 얇고 밀착력이 좋게 피부에 쫙쫙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번들거림 없는 보송한 마무리감이긴 하지만 빛을 받으면 속에서 되게 은은한 광이 아주 살짝 도는 그런 정도의 느낌? 그리고 제가 이 두 제품이 더 닮았다고 느낀 건, 보통 이렇게 얇게 발리면서 보송한 쿠션들은 모공 커버를 못 해주는 제품이 생각보다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둘 다 모공 커버가 꽤 됩니다. 특히 둘 다 퍼프에 묻혀가지고 살짝 밀어주듯이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 두들겨주면 모공을 진짜 잘 메꿔줘요. 다만 두께감 자체가 얘보다는 얘가 조금은 더 있어서 커버력이 얘가 더 높기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얘가 제일 어두운 톤이 23호기 때문에 평균 남자 25호 쓰시는 분들께는 좀 밝을 수 있습니다. 반면 디올은 제가 갖고 있는 게 2호 컬러인데 3호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좀 더 어두우신 남자분들도 쓸 수 있는 컬러가 있고요. 이제 어두운 쿠션 중에 얘랑 비슷한 걸 찾자고 하면 요거죠. 비레디 쿠션. 다만 얘가 제일 얇게 발리기 때문에 커버력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커버력만 놓고 본다면
에뛰드가 5, 그 다음에 디올이 한 3.5, 비레디가 한 2.5 정도 되는 느낌의 커버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라 메르시의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 저렴이 버전은 린멜 매치 퍼펙션 실키 루즈 페이스 파우더. 백화점 브랜드 파우더 중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드 파우더, 두 번째가 바로 이 로라 메르시의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프레스드 타입의 파우더 중에서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루즈 파우더 형태 중에서는 로라 메르시에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마음에 드는 사용감이 바로 이 린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국 브랜드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1만원대 지성 피부 메이크업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로라 메르시에보다 얘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라 메르시의 제품은 약간 쓰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약간 좀 메이크업이 텁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되게 뭔가 화사해지면서 되게 예쁘게 광택감이 아주 살짝 짠 이렇게 돕니다. 다만 이런 가루 형태의 루스 파우더는 얼만큼 결이 고운 고퀄리티의 브러쉬와 함께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얘랑 사용하는 추천 브러쉬는 요거예요. 올리브영에서 볼 수 있는 필리밀리 880번 브러쉬. 꽤 더럽죠? 근데 여기서 더 완전 파워 보송한 피부 표현을 할 거면 퍼프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겠죠. 내장 퍼프가 얘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퍼프 질이 진짜 안 좋아요. 이거 한 원가 한 300원 할라나? 되게 종이장 같은 안 좋은 퍼프입니다. 그리고 되게 좀 뻣뻣하고요. 저는 아예 그냥 이거 빼놓고 통 안에 넣어놓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퍼프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로드샵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프로킹 퍼프라고 검색하면 한 1,000원, 2,000원 하거든요. 그런 거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백화점 제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저렴이 버전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매 전에 꼭 직접 테스트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